예, 이게 농지와 관련해서는 다 얘기들이 다 나온 것 같아요. 그래서 더 이상 뭐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은 더 강화된 입장이냐 아니면 덜한 것이냐 정도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 이명환 변호사님이 제안했던 것 중에 농지 취득 규정 강화와 비농민 상속농지 관련해서요. 원칙적으로 국가와 농민만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아까 농지관리위원회가 얘기가 됐는데 정부도 지금 그렇고 이명환 변호사도 읍면 단위 농지관리위원회를 얘기하고 있는데 실상은 읍면 단위 농지관리위원회가 역할을 하기에는 좀 부적절하다 생각을 하거든요. 왜냐하면 농촌 현실 자체가 마을 단위별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을의 대표 한 명 정도가 나와서 읍면에서 농지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도 마을 전체의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읍면 단위는 그것을 관리하는 직원 한 명 정도가 농지를 관리하는 직원 한 명 정도가 책임을 지고 있고 2009년도 폐기되기 이전처럼 법정리 기준으로 농지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게 실제 이 농지 소유와 농지 활용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비농민 상속농지와 이 상속농지 그리고 이농농지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경매농지가 있습니다. 이게 농민들이 실제 굉장히 좀 이렇게 어렵게 살다가 부채 때문에 경매에 넘기고 이농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경매농지가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그 도시 사람들이 많이 사가는 게 경매농지거든요. 근데 이 경매농지에 대해서도 지금은 면사무소 가서 그냥 면사무소에서 커피 몇 잔 이렇게 뭐 사주고 뭐 그리고 그냥 받아오고 이게 그냥 경매 농지 자격증이 막 나오는 거예요. 요거 자체는 최소한 상속농지, 이농농지 그리고 경매농지는 3년 안에 국가나 지역 농민에게 좀 매도했을 때 금전적이나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유인책을 좀 법률 안에 담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선매권 제도를 좀 도입했으면 좋겠다. 다른 일반 농지와는 달리 상속, 이농, 경매 농지에 대해서는 농촌공사나 또는 국가 그리고 지역 농민에게 우선 구입할 수 있는 권한을 좀 줘서 그 외부로 이 농지들이 판매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려면 최소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금전적이나 또는 세제 혜택을 통해서 유인책을 좀 담을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이제 비농민 그 농지 취득 시 자경기간 의무화 같은 경우도 실제로 요거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. 왜냐하면 비농민 같은 경우 농지 취득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과 관련해서는 농지관리위원회가 정확하게 심의만 하면 자경기간과 관련된 거는 별로 의미 없이 1년 지나도 실제 농사를 지을 사람인지 아닌지는 농촌에서 다 알고 있거든요.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연도를 기간을 규정 두는 것은 좀 의미가 없다 생각이 들고요. 일정 기간 매매 금지 및 쪼개기 금지 같은 경우 매매 금지 같은 경우는 동의가 되는데 이 쪼개기가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. 이게 대개가 보면 그 시골 땅이 투기 농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쪼개기가 된 게 굉장히 많아요. 이건 어떤 경우냐면 문중 땅이나 이럴 때 실제 서로 못 믿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문중으로 등기가 나질 않으니까 개인들이 한 20명, 30명씩 쪼개서 땅을 등기를 해놓은 경우들이 있거든요. 요거 같은 게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쪼개기 금지가 됐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 쪼개기를 통해서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이것이 좀 제시가 돼야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. 농업회사법인 관련해서는 일단 농업회사법과 관련된 거는 번외로 하고 농지법 안에는 농업회사 법인 중에 최소한 농업인이 출자를 50% 이상 한 경우 그리고 대표가 농업인 경우에 한해서 농업회사 법인 중에서도 그러한 조건, 그러니까 일정 정도 조건이 됐을 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끔 이렇게
좀 농업회사 법인 중에서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제한을 좀 두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요, 우리 어제 그러니까 농식품부에서 제안한 어제 네 것을 어제 저녁에 봤는데 일단 농지위원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좀 더 세분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. 그 다음에 농업법인 사전신고제 도입 같은 경우는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. 농업법인들이 지금 실제 하고 있는 이 농지를 불법으로 구매해서 판매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충분히 이런 것은 좀 자기네들이 그냥 법을 어겨가면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서 이건 좀 더 강한 좀 뭔가 좀 제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제가 제안하고 드리고 싶은 게 강제처분 관련해서요. 저희 동네에 있는 예입니다. 진로 농장이 있었어요. 저희 동네 진로 농장이 지금도 있어요. 근데 지금 진로 농장인데 그 농장은 지금 다 다른 사람한테 팔렸습니다. 옛날 포도를 키웠던 데인데 그런데 진로 회사 회장님이 가지고 있는 땅이어서 그거는 불법이잖아요. 그래서 팔아야 돼요. 계속 그것을 팔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팔았어요. 가격이 더 높을 때가 안 팔아. 왜 안 팔았냐면 실제로 부가금이 얼마 나오지 않아서 그것도 산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싼 땅이었거든요. 자기네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돈이 될 때까지 끝까지 안 팔다가 이제 다 팔았습니다. 팔았는데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거. 그래서 일단은 정부가 고민하는 것처럼 현행 기간 없이 처분을 즉시 내리도록 하는 거 하나 하고 요건 굉장히 좀 진일보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. 대신에 그리고 또 한 가지요. 공시시가와 감정평가액 중 높은 가격으로 부과할 수 있다라고 변경한 것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. 요 한 가지 더가 토지 가액의 20%에서 25% 상향한다 그러는데 이거는 실제로 당장이라도 적발이 되면 팔게 하려면 더 상향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20에서 25%도 실제 거래 가격 자체가 더 높을 경우에는 안 팔 가능성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시시가와 감정평가액 중에 당연히 감정평가액이 높을 거기 때문에 감정평가액의 몇 %에서 더 강화된 좀 강제처분 절차를 더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한 가지 좀 이따가 우리 과장님이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한다 그러는데 농지대장이 현실적으로 지금도 저희 노고미 신문을 보니까 15만 가구 정도가 15만 가구 정도죠. 경영 등록을 하지 않는 농가 맞나요? 하여튼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던데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경영 등록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임대차 계약서를 써주지도 않는 필지거든요. 그런 경우에는 농지 대장으로 바뀐다고 한들 드러날 수 있겠는가라는 고민이 좀 됩니다.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잘 몰라서 이건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. 아주 간단하게 저희 전농의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일단 농지관리청 신설해야 된다라는 거, 농지은행을 강화하는 것은 너무 수준이 좀 낮다 생각이 좀 들고요. 특히 농지은행이 중개업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농촌공사 농지은행은 역량이 미치지 못합니다. 그래서 그 역량을 더 강화시켜내는 실제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농지관리청이 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. 그리고 임차농에 대한 갱신 청구권이나 대항권 그리고 선매권들이 좀 보장이 좀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까도 좀 상속과 관련된 선매권 얘기가 나왔는데 선매권 제도가 좀 도입이 되기를 좀 제안을 드립니다. 그리고 농민에 대한 규정을 좀 더 명확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농민에 대한 규정도 법정 마을별 농지관리위원회가 충분히 농민에 대한 규정도 할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단순히 농지를 어떻게 활용하고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 파악하는 뿐만이 아니라 누가 농민이고 아닌 걸 가려낼 수 있는 것이 법정마을별 농지관리위원회 생각이 들어서 법정관리 농지관리위원회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. 토지 공개념이나 농지 공개념 같은 경우는 지금 정치권에서 이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고
그 한 가지 보면 농민들 사이에서도요, 이 농지 가격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농지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실제 내가 평생 50년, 60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내가 가져왔던 게 자식들한테 넘겨지고 자식들이 그걸 팔아서라도 좀 더 서울에 아파트를 하나 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시거든요. 근데 그런 분들에게 강하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농지 소유를 투기를 할 수 없을 정도 수준으로 농지는 농민들에게만 사용이 되고 농업용으로만 사용이 된다 그러면 농지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.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.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 반발을 줄여줄 수 있는 정부 대책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가 지금 대만 같은 경우가 실제 이런 것 때문에 농지가 많이 훼손된 걸로 알고 있는데, 그래서 최소한 그 농지보존 직불금을 선택형 직불 형태로 해서 농지 뭐 그런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미국과 같이 농지 개발권 매입을 통해서 주변 시세를 좀 보존해 준다든가, 그래서 이 농지 가격이 상승되기를 바라는 농민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런 상황이 좀 극복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돼야 되는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있으면 얘기를 하고 싶은데, 어찌됐든 이 기회에 일단은 좀 농지를 훼손하는 모든 일체의 법령과 입법 안은 좀 체계가 돼야 되는 걸 합니다. 대표적으로 지금 절대농지 내 태양광이 가능한 지역이 염해농지인데요. 염해농지 같은 경우도 실상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. 그리고 이 염해농지가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또 상승하는 요인도 있는 거예요. 왜냐하면 농사 이외에 다른 걸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농지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좀 지금 현재 농지를 훼손할 수 있는 모든 그 입법안이나 아니면 법령을 좀 폐기하는 게 좀 맞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, 그렇습니다. 그리고 전수조사 아까 이명환 변호사도 말씀해 주셨는데요. 전수조사 정말 필요한 생각이 듭니다. 전수조사는 그 법을 이번에 통과된 법에 의해서 전수조사 가능할 것 같은데, 문제는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이 예산 편성과 관련돼서 저는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을 특별히 좀 만들어 놓고 최소한 올해 내에 전 필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, 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투기 목적이 분명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은 농지는 공시지가로 국가가 전체 다 매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. 전체 다 매입을 하고요. 이것을 가지고 이후에 이 정부가 농지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좀 정리가 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, 그리고 이 전수조사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0.5헥타 미만 재난지원금 나간다고 그러는데 시골세에서는 전부 다 뭐라고 그러냐면 뭐 취미농이나 뭐 이런 사람밖에 안 가네, 농사짓는 아무도 안 주네, 가짜 농민에게만 재난지원금 주네, 이런 얘기가 많은데 실제 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가짜 농민을 걸러낼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. 두 가지, 그러니까 농지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가짜 농민의 문제도 전수조사를 통해 충분히 걸러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올해 이 전수조사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